식초는 인류가 발명한 최초의 조미료입니다. 식초는 곡물이나 과일로 술을 빚은 후 술에 알코올이 발효되어 만들어지는데요. 먼 옛날 냉장 시설이 없던 시대에 먹다 남은 와인이 발효되면서 우연히 식초가 만들어진 것이 여태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고대 그리스의 히포크라테스는 상처를 소독하고 병을 치료할 때도 식초를 이용했다고 합니다. 현대에서도 식초는 음식에 풍미를 더하면서도 여러 가지 건강 효과를 가지고 있는 식품입니다. 이 식초가 혈당에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 오늘 슈퍼푸드 101에서는 당뇨 환자들에게 식초에 어떤 효능이 있는지, 어떻게 식초를 섭취하면 좋은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맛있는 양식을 파는 레스토랑에 가면 음식이 나오기 전에 따끈따끈한 식전빵이 먼저 나옵니다. 이때 올리브 오일에 발사믹 식초를 섞은 소스가 함께 나오는데요. 이 발사믹 식초가 바로 포도주를 발효해서 만든 식초입니다. 그냥 빵만 먹으면 심심한데 오일과 식초에 콕 찍어 먹으면 새콤한 맛이 입맛을 돋구는 게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먹는 방식이 그냥 맛있기만 한 조합이 아니라 사실 건강에도 좋은 방식이었다는 것 모르셨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냥 빵만 먹었을 때는 혈당이 빠른 속도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발사믹 식초를 함께 먹으면 혈당이 오르는 속도를 늦춰 천천히 올라가게끔 하는 역할을 한답니다. 당뇨 환자들은 빵을 가급적 먹지 않는 게 좋지만 정빵이 먹고 싶을 때는 이렇게 발사믹 식초가 조금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식초가 혈당을 낮추는 역할을 하는 이유는 식초의 아세트산이라는 성분에 있습니다. 초산이라고도 합니다. 우리 침 속에는 녹말을 분해하고 소화시키는 아밀레이스라는 효소가 있는데요. 음식을 먹으면 식초의 아세트산 성분이 침 속 아밀레이스가 작용하지 못하도록 억제해 소화되는 속도를 늦추게 됩니다. 또 식후 혈당 수치는 위장의 음식들이 얼마나 오랜 기간 머무르는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식초는 음식이 위장에서 더 오랫동안 머무르게 하고 음식이 소장으로 이동하는 과정도 느려지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소화와 흡수가 느려지기 때문에 혈당도 천천히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해외 연구 결과들도 몇 가지 있습니다. 그리스 대학교에서 연구한 결과에서는 식사 중에 식초 30ml를 함께 섭취했더니 식후 혈당이 약 20% 정도 덜 올랐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도 비슷한 연구를 진행했는데 역시 식후 혈당이 덜 올랐다고 합니다. 또 미국에서 식사와 관련 없이 취침 전에 식초를 섭취하게 한 연구도 있었는데요. 다음날 아침 공복 혈당이 평소보다 더 떨어졌다고 합니다. 2014년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발간하는 자료에 실린 논문에서도 식초에 대한 연구 결과를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탄수화물이 높은 식사 식전과 식후에 각각 식초를 마시는 경우 인슐린 민감성을 비교해 보았더니 각각 34%와 19%가 높아졌다고 합니다. 유의미하게 인슐린 민감성이 좋아진 것입니다. 단, 탄수화물이 낮은 식사에서는 효과가 미미했다는 것으로 보아 식초가 탄수화물의 흡수를 지연시키는 역할을 확실히 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식초는 혈당 수치를 조절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당뇨 환자들에게 아주 좋은 조미료입니다. 2020년 영국 당뇨병 협회에서도 식초가 제2형 당뇨 환자의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준다고 밝혔을 만큼 식초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당뇨에 좋은 식품이랍니다. 식초를 먹어야 할 놀라운 이유가 또 있습니다. 초산은 혈관 확장을 촉진해 혈관이 좁아져 있는 사람의 혈압이 오르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또 식초에 들어있는 구연산, 아미노산 등의 60여 가지의 유기산들이 장내 나쁜 균들을 제거해 장염, 식중독을 예방하고 다이어트에도 좋습니다. 그리고 식초는 비타민과 미네랄의 흡수를 도와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노인의 경우 위산 분비가 적어 음식으로 섭취한 미네랄을 흡수하기가 어려운데 식초가 미네랄을 흡수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한편 일부 매체에서는 식초의 효능에 대해서 소개할 때 식초가 노벨상을 3번 받았다는 이야기가 언급될 때가 있는데요.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식초의 초산과 우리 몸속에서 만들어지는 신경전달 물질 초산을 혼동하여 나온 오해라는 것. 하지만 그 효능은 노벨상급이랍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식초를 먹어야 할까요? 비밀은 바로 라벨에 있습니다.
라벨 설명을 하기에 앞서 식초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식초는 화학 식초가 아니라 직접 발효해서 만든 천연 식초가 좋습니다. 처음에 식초는 곡류나 과일로 술을 만든 후에 발효시킨 것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시중에서 판매하는 많은 식초들은 빠르게 발효하기 위해 곡류, 과일을 술로 만들어 식초로 발효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처음부터 알코올에 초산균을 주입해 만듭니다. 따라서 비타민과 미네랄, 생리활성물질 같은 영양소들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라벨에서 뭘 보면 되느냐? 라벨에 주정 또는 주요라는 글씨가 있다면 그 식초는 초산균을 주입해 만들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사과 식초의 경우 주정이라는 단어가 없고 정제수, 사과즙 100%, 사과농축액이라는 단어만 적혀 있다면 그 식초는 처음부터 끝까지 시간과 정성을 들여 발효한 식초라는 뜻입니다. 이런 제품에는 보통 100% 유기농, 자연발효, 천연발효 등의 단어가 들어가니 참고하세요. 고품질일수록 자랑하고 싶어서 떡하니 써놓기 마련이니까요. 대신 가격이 조금 더 비싸겠죠. 그럼 이렇게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초를 어떻게 섭취하면 좋을까요? 우선 가장 흔하고 편리한 방법입니다. 식초를 이용해 반찬을 만들어 먹는 것입니다. 이전에 대한당뇨병학회지에서도 혈당지수 낮추는 법으로 식품에 식초를 첨가하는 것을 권장했었습니다. 생선에 뿌려 비린내를 제거함과 동시에 건강을 잡을 수도 있겠고요. 또 나물을 무칠 때 식초를 활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식초를 부은 물에 오이와 양념으로 간을 맞춘 오이냉국도 혈당은 낮추고 갈증 해소에 도움이 되는 당뇨 환자들에게 참 좋은 음식입니다. 또 식초에 절인 검은콩, 초콩도 건강에 아주 좋고 혈관 청소부 양파를 식초에 절인 양파초절임도 추천합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을 배출해 주는 것으로 유명한 미역도 미역 초무침으로 만들어 먹으면 새콤달콤한 맛이 밥도둑이죠. 또 당뇨 환자들은 채소를 많이 먹어줘야 하는데 식초를 드레싱으로 뿌려 먹는 것도 좋습니다. 다음은 식초를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입니다. 하루에 약 식초 한두 스푼 정도를 물에 타서 마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특히 식후보다는 식전에 마시는 것이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하는 데 더 좋습니다. 단, 위장 질환이 있거나 위장약을 복용 중이라면 식초 섭취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건강을 위해 식초물을 마시려고 하신다면 달달한 맛이 나는 첨가물이 들어가 있는 식초는 피하셔야 합니다. 한때 마시는 음용식초가 다이어트와 미용에 좋은 것으로 유행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시판 음용식초는 일반 음료수만큼 당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액상과당을 잔뜩 섭취할 수 있어 추천하지 않는답니다. 혈당 수치를 조절해주고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해주는 효과가 확실한 식초. 앞으로는 종종 반찬 만들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건강한 식습관을 통해 점차 나아지는 모습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슈퍼푸드 101과 함께 하루 한 끼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